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비트코인 5%, 이더리움 7%, 네, XRP가 한 4.6%, 비트코인 캐시 5.3% 등등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말 단기적으로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와중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가격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썸네일에서도 나왔듯이 리플 고위 경영진이 사우디 주요 은행 연내 리플 기반 송금 채널 개설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죠. 투데이 거제트에 따르게 되면 리플의 남아시아 및 메나 지역 담당 이사인 나빈 굽타가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사우디 브리티시 뱅크가 연내 리플을 기반으로 사우디와 인도 간의 송금 채널을 개설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SABB는 이를 통해 국경 간 송금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중국 미디어 오데일리는 SABB가 이제 리플렛에 합류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리플 시범 운영 프로젝트의 주요 협력 업체로 참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과 XRP에 관한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리플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저는 오히려 리플 가격이 XRP 가격이 하락하면은 좀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제가 생각한 가격 안에서는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이런 스타일은 어떤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인도 투자자 보호기관이 현지 암호화폐 전면 금지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 투자자 교육보호관리국이 인도 재정금융서비스부에 인도 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제한하는 서한을 발송했다며 글로벌 미디어 비즈니스 라인이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IEPF 관계자는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서방 주요국이 암호화폐 관련 규제 조치를 위해 인도 당국의 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면서 한편 인도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령이 발효됨에 따라서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업무가 금지됐다며 해당 금지령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설마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죠. 네, 아마존 소식입니다. 네, 아마존 모두 다 아시는 미 거대 기업인 아마존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비트코인 결제를 상용화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마존 등과 같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쇼핑할 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암호화폐 결제 처리 스타트업 문이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문은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통해서 모든 라이트닝 기반 월렛이 사용 가능해졌다라면서 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베타 유저가 이커머스 사이트상에서 쇼핑을 할 때 암호화폐를 지불하기 위해 코인베이스 등과 같은 거래소 계좌로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연결함으로써 이미 문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문 CEO 켄 크루거는 암호화폐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익스텐션으로 인해 QR 코드가 뜰 것이라면서 그런 다음 라이트닝 송장이 뜰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은 QR 코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이 라이트닝 송장을 붙여넣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선호하는 라이트닝 월렛으로 지불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아마존 자체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수용한 바가 없었다고 하네요.
크루거는 어떤 기존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을 일반 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아마존 이렇게 판매자들은 일반 화폐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크루거는 플랫폼이 비트코인을 직접 수용하는지 여부를 떠나 2020년까지 라이트닝 기반 특징이 모든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작동이 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면서, 크루거는 직접적인 커머셜 통합은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기 하락 5,200달러 선 붕괴를 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30분 동안 약 300달러를 하락했다고 합니다. 5,200달러 선을 내줬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5,188.12달러의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달러가 30분 동안 참 아쉽네요. 3일 동안 올린 거를 30분 만에 하락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디렉셔널이 카카오 클레이튼 사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첫 사용 기대감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팍스넷 뉴스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 개인 간 주식 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 디렉셔널이 클레이튼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클레이튼은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X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네, 금융 샌드박스 대상 기업 디렉셔널이 클레이튼을 최종적으로 채택한다면 블록체인 첫 사용, 실사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디어는 평가했다고 하네요. 네, 디렉셔널은 거래 체결 툴을 제공하고 거래 전반을 관리하면서 주식 대차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기록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협력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전송이 되고, 신한금투는 전송받은 거래 내역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계좌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네, 향후 거래 처리 기록 과정에서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클레이튼이 가장 유력한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클레이튼 관계자는 아직 파트너사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블록체인 시장의 유즈케이스, 실사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2019년이 정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이 T20을 주최했다고 합니다. G20을 앞두고 암호화폐 사항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암호화폐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T20, Think 21 회의를 주최한다고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가 전했다고 합니다. T20은 5월 말 G20을 앞두고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T20은 G20 주요국을 도와서 글로벌 시급 사안을 해결하고 정책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G20 회원국 정책 입안자가 참여한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G20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들만 언급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주최하는 모습이 참 암호화폐 시장이 밝다라고 느낄 수 있으면서도 참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뭐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미 트레이드 스테이션이 오는 7월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로이터 통신이 일본 모넥스 그룹의 25일 발표를 인용, 미국 증권사 트레이드 스테이션 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트레이드 스테이션 크립토가 오는 7월 전문 트레이더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일본의 미쓰이즈 미토모 은행이 하반기 R3 마르코 폴로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일본 미스이즈 미토모 발음이 힘드네요. 네, 일본 미스이즈 미토모 은행, 미스이즈 미토모 은행이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회사 R3와 국제 무역 및 금융 플랫폼 트레델 X가 구축한 마르코폴로 무역 경제 계획에 합류할 예정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R3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르다 세틀러 첫 번째 암호화폐 XRP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네, 미국 SEC가 이제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에 더욱 분주하다고 합니다. 명확한 규제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금융 분석가를 고용하여 암호화폐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더 블록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SEC가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연봉은 최대 24만 달러, 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EC는 4월 초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채용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당시 해당 전문가는 향후 미국 연방증권법의 증권형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적용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결정을 연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ETF 및 벡트 승인 등 산적해 있는 결정들이 있지만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려는 시도를 볼 때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라면서 기존의 금융 패러다임을 깨는 혁신적인 기술 앞에 규제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규제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인 위치의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들이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규제기관, 아마 우리나라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도적인 위치,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라든지 미국, 일본을 말하는 것 같네요. 네, 란 노이너가 이번 상승작은 지난번 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더 고무적일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전문 방송 채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프로그램의 진행자 겸 암호화폐 분석가 란 노이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상승장은 지난번보다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더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그는 이번 상승장이 비록 더욱 제한적이고 계산적이지만 지난번보다 훨씬 더 고무적이라며 지난번 상승장은 과대 광고와 불합리성을 바탕으로 두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이렇게 사용되는 토큰들이 상위 오르고 있다며 이번에는 덜 과장되고 펀더멘탈이 더 튼튼하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검찰총장이 비트파이넥스 테더로 8억 5천만 달러 손실을 은폐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레티샤 제임스 뉴욕 검찰총장이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사가 뉴욕에서 영업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법원 명령을 공식 발효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총장 이렇게 사무실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객 및 기업 자금을 파나마의 크립토 캐피탈 코프에 전달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총장 사무실은 비트파이넥스가 스스로에게 테더의 보유고에 대한 접근을 허가했으며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9억 달러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잘못 관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의 조사 결과
비트파이넥스 거래 플랫폼의 운영사이자 테더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회사가 8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객 및 기업 자금을 명백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뉴욕주는 가상화폐 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주도해 왔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투자자들이 이런 회사들에게 현혹되거나 속았을 때도 계속해서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 라면서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게 혹시 이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네, 포브스하고 와이어렉스가 26개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기 위해 스텔라와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공간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이들은 법정화폐나 금과 같은 다른 물리적 자산과 결합할 수 있다며 최근 테더는 USDT를 트론 블록체인에 도입하기 시작했죠. 네, 포브스는 영국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와이어렉스가 다양한 법정화폐로 뒷받침되는 26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스텔라 블록체인에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와이어렉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국제 결제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 거래를 위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은행 중심에서 벗어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여서 급성장하는 토큰 이코노미 도입을 촉진하고 싶다. 현지 화폐처럼 결합된 스테이블 코인은 현지 유동성 공급 업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법정화폐로 쉽고 저렴하게 교환할 수 있다면서 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그리고 스텔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토렌트가 BTT 결제 고속 다운로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트론이 최근 인수한 글로벌 P2P 공유 플랫폼 비트토렌트가 BTT 결제 시 고속 다운로드를 지원하는 비트토렌트 스피드를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네, 트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필립 모리스가 담배 유통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죠. 네, 세계적인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로 담배 상자에 적힌 납세필 증지를 추적하여서 업계와 정부에 연간 1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위조 행위를 방지한다는 것인데요. 네, 필립 모리스의 아키텍처 및 기술 혁신 글로벌 총괄 니틴 마누아라는 이제 이와 관련해 업계 전반에 이에 당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서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용 사례들이 준비된 상태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몰타 금융청도 이제 암호화폐 위험성 경고 지침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몰타 금융청이 25일 암호화폐 투자 위험과 사기 가능성에 대한 경고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침은 일반적인 암호화폐 관련 사기 형태인 가짜 ICO, 고수익 보장 크라우드 펀딩, 가짜 거래소, 가짜 월렛 앱 등 11가지 주의사항이 포함됐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이 있으면서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네, 참 정말 이 소식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네, 이 소식이 아니죠. 네, 어디 갔을까요? 이 소식. 네, 뉴욕 검찰총장. 네, 이 소식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에 지금 크나큰 하락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암호화폐 시장,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암호화폐 시장, 아직까지는 건강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